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포이토드백을 새롭게 리뉴얼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앞면과 뒷면 부분에 배색을 넣어서 굉장히 색다른 느낌의 토드백으로 완성했고요. 각이 예쁘게 잡혀서 사용하기 편한 토드백입니다. 컬러감 가득 입은 포이토드백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컬러풀한 포이토드백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저는 덧보실 3볼 활용해 줄 건데요. 우선 배경이 되는 컬러, 그레이 컬러, 3번 컬러 2볼 활용해 줄 거고요. 배색이 들어가는 컬러 13번 연보라색 컬러는 1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3볼을 이용해서 가방 하나 완성해 볼 거고요. 손잡이 연결해 줄 오링 4개 필요해요.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 모사용 코바늘 7호 바늘, 4mm 바늘 이용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돗바늘, 단수링,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덧보실 끝에 실이 풀리는 실이어서 라이터 이용해서 끝에 부분을 마감을 해주면서 뜨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포이토드백은 우리가 앞면하고 뒷면이 되는 편물을 한 장씩 완성해 올 거고요. 옆면과 바닥이 연결되어 있는 긴 직사각형 편물을 또 하나 완성을 해 볼 겁니다. 모두 다 동일한 무늬를 활용해서 완성해 줄 거고요. 손잡이 2개 완성해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간단한 디자인입니다. 포이토드백 떠보셨던 분들은 색상 배색하는 부분만 보시고 나머지 똑같이 완성해 주시면 돼요. 먼저 배경 컬러가 되는 A 컬러랑 또 배색을 들어가는 B 컬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덧포실은 겉에서부터 풀어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끝에 실을 자르고 나면 이렇게 풀리는 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부분에 더 이상 풀리지 않도록 라이터로 살짝씩 지져줄게요. 살짝씩만 지져서 끝에가 더 풀리지 않도록만 이렇게 살짝 마감을 해주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배경이 되는 컬러, 그레이 컬러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꼬리실은 아주 약간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자,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손에 걸려있는 실 뒤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살짝 앞쪽으로 당기면서 한 바퀴 꼬아주세요. 이 꼬인 부분을 왼손으로 고정을 해주시고 실 걸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매듭이 하나 조그맣게 완성되는데요. 꾹 당겨줄게요. 이 매듭은 코로 세지 않습니다. 이제 사슬뜨기 27개를 해올게요.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너무 작지 않게 약간의 느슨함을 가지고 떠주시는 게 좋아요. 아주 살짝의 느슨함을 가지고 실 걸어서 통과. 자, 이렇게 살짝 길이감 살짝 놔두고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사슬뜨기를 떠올 건데요. 아래에 작은 매듭은 코로 세지 않고 V자 모양의 사슬 개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반복해서 27개를 떠올 거예요. 이렇게 사슬뜨기 27개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옆면이랑 손잡이는 모두 다 A 컬러, 요 배경 컬러를 동일하게 떠올 거기 때문에 가방 앞판의 시작 부분은 항상 우리가 배경 컬러랑 동일하게 떠주셔야 돼요. 이렇게 27개 사슬뜨기를 해주셨으면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 단을 떠올게요. 27번째 단을 왼손에 이렇게 고정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기둥사슬 하나. 이 아이는 이렇게 옆으로 올라오는 아이가 됩니다. 27번째 사슬 살짝 뒤집어 보시면 뒷코가 있어요. 이렇게 27번째 사슬의 뒤쪽 면에는 이렇게 뿅 올라와 있는 이 부분, 이 뒷코의 바늘을 한 가닥 이렇게 넣어서 뒷코마다 짧은뜨기를 둘러줄 겁니다.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길이감을 조금 빼주고 실 걸어서 통과. 이 아이가 첫 번째 단 시작 코입니다. 헷갈릴까봐 마커 챙겨 놓을게요. 귀여운 하트 단수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코에도 뒷코마다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쭉 둘러오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는 우리가 실을 이렇게 끌고 나왔을 때 아주 약간의 길이감이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보다 살짝 더 길게 해주고 당겨주시면 좋아요.
전체 코스는 홀스코가 되도록 잡아주었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은 이렇게 코, 뒷코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27개 세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편물을 살짝 당겨서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줄게요. 첫 번째 단은 전체 짧은뜨기를 한 단 해왔고요. 두 번째 단부터 21번째 단까지는 계속 동일한 무늬를 반복을 해줄 겁니다. 물론 두 단마다 색상 배색도 이번에 해줄게요. 자, 두 번째 단은 기둥사슬을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줄 건데요. 편물 돌리는 방법은 매번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방금 했던 기둥코 사슬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사슬, 이렇게 앞에서 보면 첫 번째 짧은뜨기 위쪽에 있는 머리코에 바늘을 넣어서 자, 그대로 짧은뜨기를 먼저 한 코 해줄게요. 이게 두 번째 단의 시작 코입니다. 이 아이도 표시하기 위해서 마커를 걸어두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를 한 코 해주셨으면 두 번째 코는 이 자리거든요. 두 번째 코는 여기에 뜨지 않고 첫 번째 코 아랫단에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가장 아래쪽에는 거꾸로 보면 사슬이 보입니다. 이렇게 아랫단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비스듬하게 길게 짧은뜨기를 해올게요. 그리고 왼손으로 살짝 아래쪽을 이렇게 눌러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예쁘게 V자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이 두 코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방금 했던 한 코는 아래쪽에 숨겨져 있죠. 한 칸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일반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시면 돼요. 네 번째 코는 짧은뜨기 아랫단,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구멍에 넣어줄 건데요. 거꾸로 보면 사슬이 예쁘게 보입니다. 거꾸로 사슬에 바늘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바늘에 실을 끌고 와서 쭉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뜰 때 왼손으로 살짝 아래쪽을 이렇게 잡으면서 눌러주면 예쁘게 긴 V자 모양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랑 겹짧은뜨기 반복해서 두 번째 단의 무늬를 반복하시면 돼요. 한 칸 건너고 떠줄 건데 여기 코가 안에 숨겨 있어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방금 길게 떴던 이 코, 바로 옆에 코는 건너뛰고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코에다가 뜨개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칸 건너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아랫단에 바늘 넣어서 길게 대각선으로 한번 왼손으로 살짝 비스듬하게 누르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이렇게 V자 모양 잡기가 조금 쉽습니다. 자, 이거 반복해 올게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바로 아랫단에 대각선으로 겹짧은뜨기를 하나, 다시 짧은뜨기 하나, 아랫단에 겹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쭉 반복을 해오면 돼요. 13번째 무늬까지 반복을 해왔거든요. 전체 26개의 코를 떠왔습니다. 총 27개 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대각선 무늬 개수가 13개가 생겨야 되고요. 가장 마지막엔 짧은뜨기 한 코를 해주셔야 돼요. 방금 했던 코는 이렇게 아래쪽에 숨겨져 있어요. 이제 마지막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가장 마지막 한 코에는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그런데 전체 다 하지 않고 이렇게 끌고만 나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컬러, 보라 색깔 컬러로 이제 배색을 해줄 거거든요. 이 연보라 색상을 이용해서 실을 걸어주도록 할게요. 먼저 꼬리실은 충분히 놔둔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그리고 그대로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통과해주면 아래쪽에 걸려있는 그레이 컬러랑 그리고 바늘에 걸려있는 B 컬러 이렇게 정돈이 됩니다. 자, 동일하게 보라색 컬러로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이 꼬리실은 나중에 돗바늘로 숨겨줄 거고요. 이 그레이 색상 실도 이렇게 살짝 당겨줄게요.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레이 컬러는 이제 내려놓고 뜰 거고요. 보라 색깔 색상의 실을 이용해서 세 번째 단과 네 번째 단을 뜰 건데 가장 첫 번째 코에는 우리가 그레이 컬러를 안에 숨기면서 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짧은뜨기를 바로 해줄 건데요. 그레이 색상 실, 이렇게 그레이 색상 실 아래쪽에 바늘을 넣고
그리고 단 시작하는 짧은뜨기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 줄게요. 그리고 이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보라색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꼬리실은 나중에 돗바늘로 숨겨줄 거니까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에 편물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떠줄 건데요. 그레이 컬러는 우리가 잡고 숨기면서 뜨지 않을 거거든요. 다시 오른쪽으로. 안에 숨겨지지 않도록 빼놓을게요. 그리고 바로 아랫단. 우리가 방금 떴던 코의 아랫단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때 그레이 색상 실은 절대 잡고 뜨시면 안 돼요. 자, 실 걸어서 길게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중간에 A 컬러가 나오도록 떠주세요. 이렇게 연결하면서 뜰 건데요. 세 번째 단하고 네 번째 단 뜰 때는 무조건 B 컬러로만 뜰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편물의 모양은 뒷면이기 때문에 앞면에 절대 실이 나오지 않도록 뒷면 쪽에 끌려 들어가는 실이 보이도록 이렇게 떠줄 거예요. 자, 그대로 무늬는 반복할게요.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 아래쪽에 길게 V자 무늬가 두 개 있는데 가운데 짧은 V자 있습니다. 여기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아랫단에 길게 하나. 항상 길게 잡아당겼을 때 이 아이가 꼬이지 않도록 하면서 떠주세요. 요 신경 쓰이지만 여기 있던 A실은 그냥 놔두고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마지막 코까지 또 반복해 줄게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단 시작 코에 마커 걸어주시면 돼요. 가장 처음에 했던 짧은뜨기, 이 짧은뜨기 위쪽에 마커로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짧은뜨기 하나, 아랫단에 긴 짧은뜨기 하나, 요거를 반복해 오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도 가장 끝까지 떠왔어요. 마커 걸어왔던 공간이 가장 마지막 코입니다. 마지막은 짧은뜨기 한 코 해주시면 돼요. 색깔 배색은 이렇게 그레이랑 보라색으로 떠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이런 느낌의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 배색하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대로 네 번째 단은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보라색깔 컬러 이용해서 B 컬러로 사슬뜨기 하나, 편물은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짧은뜨기 하나, 그 아랫단에 짧은뜨기 하나. 이번에는 색상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떴던 바로 아랫단이 보라색깔 끝에 부분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떠주시면 돼요. 뜨는 방법은 이제 계속 동일해요. 자, 길게 V자 두 개 있는 것 중에 짧은 쪽 보이죠?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그 아래쪽에 바늘 넣어서 길게 하나. 바로 하나 아랫단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보라색 컬러가 딱 보이기 때문에 위쪽에 짧은뜨기, 보라색이 끝나는 요 부분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길게 짧은뜨기. V자의 모양이 예쁘게 들어가도록 또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단도 무늬를 반복해 올게요. 쭉 반복해서 네 번째 단. 자, 네 번째 단의 가장 끝에 코까지 지금 쭉 떠오고 있어요. 편물이 살짝 오므라지면 이렇게 만져서 모양을 정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의 가장 마지막도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우리가 매번 두 단마다 이렇게 색상 배색을 계속 변경만 해줄 거거든요. 뭐 배색한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두 단마다 색깔 변경을 해줍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레이 컬러 보이죠? 이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올게요. 다섯 번째 단 시작은 우리가 색깔을 변경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보라 색깔 내려놓고 뒤쪽에 있는 그레이 색상을 가지고 끌고 나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다섯 번째 단 시작은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편물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자, 보라 색깔 실, 우리 아까 방금 뜨던 실 있죠? 요 실을 여기 안에 숨겨가지고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자, 보라색 실을 살짝 위쪽에 얹어놓고 보라색 실 아래쪽으로 바늘을 한번 걸어주고 첫 번째 코, 첫 번째 해야 되는 단 시작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안에 숨겨서 짧은뜨기 하나. 그럼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모양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고 보라색 실은 또 그대로 내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뜨지 않고 이번엔 그레이 컬러, A 컬러로 떠줄게요. 그럼 그대로 방금 떴던 아랫단에 바늘을 넣어서 또 길게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뒷면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실이 나와 있어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라색 실 내려놓고 또 5번째 단 시작은 그레이 컬러로 동일하게 무늬를 한 단 떠주시면 돼요. 우리가 뜨고 있는 덮호실이 생각보다 두께감도 있고 약간 힘도 있는 실이거든요. 그래서 떠났을 때 가방이 약간 무게감도 조금 있는데 모양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가방 형태가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뜰 때 손목이 아플 수 있는데 너무 힘주면서 뜨지 마시고요. 약간 설렁설렁, 약간 조금 느슨한 느낌으로 뜬다라는 생각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너무 쫀쫀하게 뜨게 되면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쉬엄쉬엄 뜨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5번째 단도 한 단 거의 다 끝이 납니다. 제가 마커를 깜빡했는데요. 가장 마지막 코는 일반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5단 무늬가 완성됩니다. 6번째 단도 똑같이 그레이 컬러로 쭉 이어서 떠줄게요. 사슬뜨기 하나, 편물은 돌려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하나, 그 아랫단, 여기 그레이 컬러로 아랫단에 있는 부분에 바늘 넣어서 긴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또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6번째 단도 가장 끝까지 쭉 떠왔어요. 이렇게 편물 한번 만져주시고요. 이렇게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는 게 겉면입니다. 겉면에 예쁘게 무늬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뜰 때 끌고 나오는 요 V자, 요 짧은뜨기 모양이 최대한 이렇게 나란히 들어갈 수 있도록 떠주시면 돼요. 자, 6번째 단의 끝은 짧은뜨기를 할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보라색깔 실로 변경할 겁니다. 색깔 변경. 그럼 그대로 그레이 내려놓고 보라색을 끌고 나와서 사슬뜨기 하나, 편물은 또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돌리는 방향은 매번 동일하게. 그리고 첫 번째 코는 그냥 뜨지 않고 우리가 방금 떴던 그레이 컬러를 여기 안에 숨기면서 뜰 겁니다. 이렇게 안에 숨기면서 떠주세요.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떠주고 그레이 컬러는 이제 뜨지 않고 빼놓습니다. 밖으로 빼놓고 그대로 이어서 방금 구멍 넣었던 아래쪽, 아랫단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긴 짧은뜨기를 또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쭉 반복해서 2단마다 색깔 변경하면서 떠올 거예요. 뜨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색깔 변경하는 부분은 영상 보면서 떠주세요. 이렇게 안쪽에서도 겉에 쪽에서도 색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정리하면서 뜰 겁니다. 이 끝에 부분의 색깔이 우리가 그레이, 보라색이 섞여져 있는데 옆면 연결할 때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연결할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색깔 배색하고 안에 숨겨주고 이렇게 내려놓고 뜨는 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전에 지금 처음에 했던 B컬러 꼬리실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좀 헷갈리실까봐 이거는 돗바늘을 활용해서 편물의 안쪽 면에 숨겨주셔야 돼요. 꼬리실이 왼쪽에 있을 때 보이는 편물이 안쪽 면입니다. 이 안쪽 면에다가 여기는 가방 안쪽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눈에 보이는 몇 군데에다가 지그재그로 몇 번 숨겨주세요. 이렇게 안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숨겨줬고요. 대략 0.5cm 정도 놔두고 실을 잘라주세요. 여기 살짝 이렇게 된 부분이 보이죠? 여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붓을 이용해서 살짝 지져줄게요. 이렇게 살짝 지져서 뒷공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풀리지 않게 잘 고정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이어서 이제 21번째 단까지 반복을 해올게요. 편물은 손으로 이렇게 살짝씩 만져주면서 모양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A 컬러는 잡고 뜨지 않고 내려놓고 다시 B 컬러, 보라색깔 컬러를 활용해서 또 동일하게 짧은뜨기 하나, 아랫단에 넣어서 긴 짧은뜨기 하나. 긴 거 뜰 때는 모양 예쁘게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또 아래쪽에 긴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긴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아래쪽에 살짝 눌러서 모양을 만져주면서 뜨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색깔 배색하는 부분 잘 신경 써주시고요. 이렇게 긴 V자 무늬 뜰 때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떠주세요. 21번째 단까지 반복해 오도록 할게요. 앞면하고 뒷면의 편물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두 장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1번째 단 뜨고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20번째 단에 이제 마지막 보라색으로 뜨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코는 이렇게 끌고만 나올 거고 색깔 변경해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편물이 이렇게 완성돼요.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을 때 보이는 편물이 겉면이고요. 양쪽 모두 동일하게 최대한 완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우리가 긴 짧은뜨기 했던 부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어지는 이 부분이 두 단입니다. 색상 배색을 해서 단수 세는 건 좀 쉬울 것 같아요. 2, 4, 6, 8, 10, 12, 14, 16, 18, 20, 20번째 단까지 지금 떠왔어요. 앞면에서 봤을 때 양쪽 부분도 깔끔하게 나오고요. 뒤쪽 면에서 봤을 때도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마지막 색상 변경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20번째 가장 마지막 단은 보라색으로 끌고만 나와주시면 되고요. 내려놓고, 자, 그레이 컬러로 실을 당겨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기둥코가 되는 사슬뜨기 하나. 자, 그리고 편물은 항상 이렇게 책 넘기는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아래쪽에 여기 있는 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위쪽으로 올려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첫 번째 단 시작코에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 보라색 실을 안에 숨기면서 이렇게 끌고 올라와서 안에 숨기시면 돼요. 그럼 보라색이 일자로 올라오는 게 보이죠? 자, 다시 이 실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실을 숨기지 않고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방금 했던 코 밑에 코, 지금 보라 색깔 이렇게 일자로 내려온 이 아래쪽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V자 모양으로 길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1번째 단의 짧은뜨기를 또 한 단 떠오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보라색 실은 더 뜨지 않을 거거든요. 이 실은 조금 여유 두고 잘라놔 주세요. 덮포실은 이렇게 실을 자르면 살짝 실이 날려요. 그래서 끝에 부분이 너무 풀리지 않도록 한번 붓로 지져서 고정을 좀 해주고 뜨개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라색 실은 더 안 뜰 거니까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지금 21번째 단으로 그레이 컬러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한 단 더 떠줄게요. 방금 잘라놓은 보라색 실은 돗바늘을 이용해서 안쪽 편물 쪽에다가 우리가 지그재그로 안에 숨기면서 고정을 좀 해주고 붓로 지져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21단 떠올게요. 21번째 단도 가장 마지막까지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22번째 단은 저는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대로 이번에 22번째 단 뜨는 사슬은 아주 조그맣게 최대한 사슬이 작게 이렇게 당겨서 만들어 주시고요. 편물 돌려주세요. 지금 보이는 부분이 겉면인데요. 여기에 빼뜨기로 쭉 한 단 떠줄 겁니다. 22번째 단은 빼뜨기 해줄게요.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코부터.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통과, 그리고 다시 한번 아래쪽을 좀 잡아서 통과. 이렇게 통과해서 빼뜨기를 또 27코 해줄 거예요. 두 번째 코에도 빼뜨기는 너무 촘촘하지 않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예쁘게 사슬이 나란히 들어가게만 신경 써서 해주세요. 자, 실 바늘에 넣어서 세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통과. 자, 또 네 번째도 통과. 이렇게 연달아서 빼뜨기를 22번째 단을 둘러주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코까지, 가장 마지막 코
확인해서 27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위에 빼뜨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겉면이 되는 거고요. 반대쪽은 약간 톡 튀어져 나온 느낌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뒷면도 깔끔하고 예쁘죠? 색깔 배색해온 부분도 많이 차이 나지 않게 최대한 정돈했고요. 겉면하고 안쪽 면까지 확인이 됩니다. 지금 그레이 컬러도 뜨고 있는지를 잘라줄게요. 이렇게 반 접어서 살짝 잘라주세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가루가 날리거든요. 이 아이가 더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불로 살짝 지져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레이 컬러는 실 걸어서 통과. 그리고 매듭이 작아지도록 안쪽으로 꾹 당겨줄게요. 자, 이제 남아있는 2개 꼬리실은 우리가 겉면이 아니고 안쪽 면.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을 때가 겉면이에요. 뒤집어서 왼쪽에 있는 부분 쪽에다 안에 숨겨줄 겁니다. 돗바늘을 활용해서 숨겨주고요. 여기 아래쪽에 꼬리실도 이렇게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쪽에 최대한 티나지 않도록 잘 숨겨왔습니다. 이게 가방의 안쪽 면이고요. 여기 위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없이 빼뜨기가 들어갔던 부분이 겉면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지금처럼 배색이 들어가 있는 가방 앞면과 뒷면 똑같이 2장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옆면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동일한 무늬를 떠올 건데요. 옆면은 제가 지금 뜨고 있거든요. 보여드리면 우리 원래 뜨는 방법 그대로 뜨고 있어요. 사슬뜨기 69코를 이용해서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 두 번째 단부터는 짧은뜨기랑 긴 짧은뜨기, 이 무늬를 계속 이어서 우리가 가방 앞면과 동일하게 9번째 단까지 떠올 건데요. 위쪽에 빼뜨기는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한 가지 컬러, 배경 컬러가 되는 그레이 A 컬러를 활용해서 9번째 단까지 지금 쭉 떠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뜨다가 실이 부족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쭉 뜨고 있는데 실이 이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어줄 실을 왼손에 잡아주시고요. 자, 원래 뜨던 실은 이렇게 짧은뜨기 하는 거 걸어만 와주세요. 이렇게 걸어오고, 자, 남아있던 실은 내려놓고 새로운 실을 활용해서 실을 끌고 나와 주시면 됩니다. 이거 당겨서 얘네 2개의 고리가 커지지 않도록 한번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 짧은뜨기가 좀 작아졌죠? 자, 그대로 옆에 편물이랑 같이 잡고 아랫단에 넣어서 또 길게 하나. 요거를 또 이어서 반복을 해줄 거예요. 요거 남아있는 꼬리실들은 안쪽에 숨기면서 떠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긴 짧은뜨기 하나. 9번째 단도 지금처럼 짧은뜨기랑 긴 짧은뜨기 무늬를 반복해서 총 가방의 옆면 그리고 바닥면을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자, 조금 안쪽에 숨기면서 떠줬거든요. 그럼 뒤쪽에 꼬리실이 이렇게 길이가 좀 다르게 남아 있어요. 이 아이를 모두 다 잡고 뜨셔도 되고요. 안에 한 6개, 7개 코는 잡고 떠주고요. 실은 그대로 잘라서 또 라이터로 이 아이를 조금 고정시켜 놓을게요. 이거 불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뜨거우니까 손 조심하세요. 이렇게 살짝 태우듯이 누른 다음에 라이터로 꾹 눌러주시면 편물이랑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게 자국이 조금 남긴 하지만 이건 안쪽 면이니까 괜찮습니다. 겉면이 아니고 안쪽 면으로 활용할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실이 부족할 경우 연결해서 이어서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방 옆면하고 바닥이 되는 긴 직사각형 편물을 다 완성을 해왔습니다. 가장 마지막은 우리가 실 잘라놨던 부분, 그 다음 사슬뜨기 하면서 쭉 당겨주시고요. 고리는 작아지도록 아래쪽을 누르면서 꼭 당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예쁘게 보이는 사슬이 보이는 부분을 겉면으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안쪽 면, 아까 실 숨기느라고 이렇게 약간 눌러붙은 부분 보이죠?
이쪽 부분이 안쪽이니까 꼬리실도 여기다 숨겨줄게요. 옆면과 바닥이 되는 면을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손잡이는 2개 완성해주면 되는데요. 덧포실로 나선형 손잡이 뜨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요거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렇게 짧은뜨기 5코를 동글동글동글 짧은뜨기만 쭉 올려서 이렇게 떠도 이렇게 나선형 모양의 원통 손잡이가 완성됩니다. 손잡이도 동일하게 2개 떠올 건데요. 저는 예전에 만들었던 포유터드백과 동일하게 23cm가 되도록 떠왔습니다. 우리가 손잡이는 몇 단 떠주세요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뜨면서 센티미터 재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손잡이도 같이 한번 뜨게 해볼게요.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엄지손가락 앞쪽으로 이 남아있는 꼬리실을 한 바퀴 감아줄게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앞쪽에 있는 실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동그랗게 고리가 생기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매직링 안쪽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통과시켜 주세요. 그럼 실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둥사슬 하나를 떠주세요. 사슬뜨기 하나는 코로 세지 않아요. 사슬뜨기 한 코를 해주셨으면 다시 이 공간, 매직링 안쪽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 걸어서 2가닥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를 5개 떠올 거예요. 지금 짧은뜨기 1코 진행을 했어요. 자, 매직링 안쪽에 한 번 더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 걸어서 통과. 지금 2코 진행을 했습니다. 딱 5개만 뜰게요. 셋, 넷, 5. 이렇게 매직링 안쪽에 짧은뜨기 5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짧은뜨기 개수는 결국에 이 원통형의 두께를 결정을 해요. 제가 5코로 하면 두께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손에 딱 잡기 편한 느낌이에요.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느낌인데 만약 짧은뜨기 개수를 늘리게 되면 두께가 더 두꺼워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5코를 했으면 꼬리실을 당겨서 매직링을 조그맣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모여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1, 2, 3, 4, 5 짧은뜨기 5코 한 거 보이시죠? 자, 이제 빼뜨기 없이 짧은뜨기 5개 해올게요. 첫 번째 코에 사슬에 이렇게 2가닥의 바늘을 넣고 여기 왼쪽에 걸려있는 실이 자, 늘어나지 않도록 왼손으로 살짝 당겨서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5개 해오는 거예요. 빼뜨기 없이 짧은뜨기 하나. 마커는 걸지 않을게요. 개수를 같이 세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이 코에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2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둘, 자 돌려서 3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3개, 자 또 4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4개, 너무 빡빡하게 안 뜨셔야 돼요. 짧은뜨기 여기 마지막 5개를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에 짧은뜨기 5코를 해주면 아래쪽에 매직링 했던 부분이랑 옆면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고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구멍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제 2번째 단부터는 짧은뜨기 하는 코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코 찾는 부분만 조금 주의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거만 체크해주면 우리가 나선형 뜨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단에 짧은뜨기를 딱 5코 한 단 해왔고요. 이제 2번째 단부터는 계속 동일한 공간에 짧은뜨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늘을 넣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매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2번째 단의 첫 코는 여기 요 사슬에다가 원래 짧은뜨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 짧은뜨기가 아니고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가로선 바로 밑에 짧은뜨기 다리 모양이 있어요. 가로선 하나, 세로선 2개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요 한 가닥의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줄 거예요. 첫 번째 코. 그럼 2번째 코도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위쪽에 보이는 사슬 요거 하나 빼놓고 이렇게 가로선 하나랑 세로선 2개
짧은뜨기 다리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가로선 하나, 세로선, 그리고 살짝 누워있는 세로선, 요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면 돼요. 자, 세 번째 코도 이렇게 돌려보면 짧은뜨기 다리 모양이 보이시죠? 여기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는 공간이에요. 자, 네 번째 코도 이렇게 돌려보면 가로선, 세로선 2개. 근데 왼쪽에 있는 이 세로선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코는 이렇게 가로선, 세로선 2개. 지금 잡고 있는 이 코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표시해준 4개의 코를 먼저 해볼게요. 그럼 이제 나선형 뜨기를 위해서 두 번째 단부터는 우리 바늘 넣는 공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짧은뜨기 5코로 첫 번째 단을 완성을 했으면 두 번째 단에는 두 번째 단에 원래 바늘 넣는 구멍은 여기 사슬이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작아져 있어서 사슬에 바늘 넣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나선형으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넣어야 하는 두 번째 코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아래쪽에 짧은뜨기 다리 모양이 보이죠. 그럴 때 가로선 말고 세로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왼쪽에 있는 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또 살짝 돌려서 이 안쪽에 걸려있는 실은 작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짧은뜨기 다리 모양, 그럴 때 왼쪽에 한 가닥. 왼쪽에 한 가닥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거든요. 요 코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 해주시는 거예요. 자, 또 돌려서 세 번째 코. 그럼 이렇게 가로선 하나랑 세로선. 요 코가 처음엔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몇 번 뜨다 보면 위치 확인하기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자, 또 살짝 돌려보면 안쪽에는 이미 막 동그랗게 내어져 있기 때문에 돌려보면 짧은뜨기 다리 모양. 그럴 때 요 옆으로 누워있는 짧은뜨기 다리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4코를 해주고 나면 다섯 번째 코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쪽에 동그랗게 말려있는 코 말고 이렇게 보면 가로선 하나, 그리고 세로선이 2개가 있어요. 근데 2개 중에 왼쪽에 있는 코는 거의 가로선처럼 누워있거든요. 비스듬한 느낌의 세로선. 요 한 가닥에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두 번째 단까지 지금 떠왔는데 단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몇 단 떠주세요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쭉 반복해서 23cm가 되도록 떠올 거예요. 자, 바늘 넣는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코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위쪽은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 있어요. 그래서 살짝 비틀어서 이 옆면 부분 코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코는 여기 안쪽에 바늘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보면 짧은뜨기 다리 모양, 가로선 하나랑 여기 세로선 2개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세로선이 거의 가로처럼 누워있죠. 여기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자, 또 살짝 돌려서 보면 이렇게 가로선 하나, 세로선이 하나가 있고 하나의 세로선은 약간 누워있어요. 요 코에다가 해주시는 거예요. 또 살짝 돌려보면 가로선, 세로선 2개.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또 한번 돌려보면 여기 가로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이는 이 코 바로 밑에 가로선 하나, 세로선 2개. 그럴 때 살짝 왼쪽에 있는 세로선. 제가 표시한 공간에 또 짧은뜨기를 해주면 나선형 모양이 돼요. 자, 방금 표시한 4개의 코에도 짧은뜨기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으려고 봤더니 지금 바늘 걸려있는 바로 옆에 그 위쪽에 있는 가로선은 안쪽에 짧은뜨기 사슬이에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밑에 있는 가로선과 세로선 2개, 짧은뜨기 다리 모양의 왼쪽에 있는 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자, 또 살짝 돌려보면 가로선이랑 세로선 2개, 여기 바늘 넣어서 또 짧은뜨기. 또 살짝 돌려보면 이제 모양이 조금 찌그러져 있는데 이 위쪽에 있는 가로선 빼놓고 하나, 세로선 하나, 그리고 약간 누워있는 세로선. 이렇게 짧은뜨기 다리가 살짝 가로처럼 누워있어요. 여기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한 코 한 코 하다 보면 나선형으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몇 번 더 해볼게요. 자, 그 옆에 코도 가로선, 세로선 2개.
중에 왼쪽에 있는 사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3단 정도 뜨고 나면 바늘 들어가는 공간이 조금 더 수월해요. 보면 짧은뜨기 다리 모양이 딱 보이지 않으신다면 약간 비스듬한 가로선이 이제 하나씩 있습니다. 이 비스듬한 가로선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그럼 여기 안쪽에 걸려있는 요 코 말고 가로선, 세로선 2개. 그때 왼쪽에 있는 세로선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또 살짝 돌려볼게요. 그럼 거꾸로 확인했을 때 위쪽에 걸려있는 거는 짧은뜨기 머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가로선 하나랑 세로선 2개, 이렇게 짧은뜨기 다리 모양이 딱 보이면 되거든요. 그럴 때 왼쪽에 있는 거의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세로선에다가 짧은뜨기 또 하나. 자, 또 그럼 그 다음 코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 다음 코에 넣어야 되는 거는 이렇게 거의 가로선처럼 이렇게 코랑 코 사이에 선이 하나 생겨요. 요 코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코도 살짝 돌려보면 여기 짧은뜨기 가로, 세로 2개 중에 이쪽에 있는 코에 바늘 넣어서 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지금 슬슬 모양이 나선형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또 보면 이제 그 다음 바늘 넣어야 되는 곳은 여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바늘을 넣어야 되는 곳은 가로선, 요 위에 있는 가로선은 빼놓고 가로선 하나, 세로선 2개. 거의 누워있는 세로선. 여기에 바늘을 넣어 주셔야 돼요. 또 살짝 돌려보면 가로선, 그리고 세로선 2개. 약간 누워있는 세로선, 여기에다가 코에 바늘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또 그 옆에 코는 요 코에다가. 그 다음 코는 지금 걸려있는 여기, 요 걸려있는 실에다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한 바퀴 짧은뜨기 해볼게요. 표시된 곳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짧은뜨기를 하려고 봤더니 짧은뜨기 다리 모양. 그럴 때 왼쪽에 있는 한 가닥. 또 살짝 돌려서 보면 짧은뜨기 다리 모양. 이 위쪽에 동그랗게 걸려있는 요 모양은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짧은뜨기 가로선, 세로선 2개. 여기에 바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돌려보면 위쪽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코가 없다고 생각해주면 짧은뜨기 다리가 딱 보일 것 같아요. 그럴 때 여기 왼쪽에 있는 다리 모양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또 이렇게 동그랗게 위에 있는 모양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짧은뜨기 다리 모양. 그럴 때 여기 왼쪽에 선에다가 바늘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표시 안 한 곳인데 한번 볼게요. 이 위쪽에 있는 사슬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딱 짧은뜨기 다리 모양이 보이시나요? 가로 모양 한 줄이랑 세로선 2개. 근데 두 번째 세로선이 이렇게 살짝 누워 있어요. 요 코에다가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 또 하나. 또 살짝 돌려보면 위쪽에 보이는 여기 없다고 생각해주면 가로선, 이렇게 짧은 세로선이랑 이렇게 누워있는 세로선, 왼쪽에 있는 이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양은 계속 반복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선형이 완성됩니다. 자, 짧은뜨기, 여기 세워져 있는 코.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여기 약간 길게 비스듬하게 되어져 있는 코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약간 찌그러져 있는데요. 짧은뜨기 모양 찌그러진 것 중에 왼쪽에 있는 한 가닥에 바늘 넣어주세요. 또 이렇게 3개 중에 왼쪽에 모양에다가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동그랗게 말려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로선 하나랑 세로선 2개가 딱 보이면 돼요. 그럴 때 이쪽에 있는 세로선에 한 가닥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이제 이걸 무한 반복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코 찾는 부분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천히 한번 우리 편모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나선형으로 뜨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늘 넣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 바늘 넣는 공간 잘 확인하면서 쭉 반복해서 23cm까지 두 개의 손잡이를 완성을 해오도록 할게요. 쭉 지금 반복해서 23cm가 되도록 뜨고 있어요. 뜨는 방법은 짧은뜨기, 가로선, 세로선, 그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이렇게 이미 누워있는 요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요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쭉 떠서 자, 몇 단을 떠주세요 라고 설명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을 설명하기보다는 길이를 재볼게요. 대충 길이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재서 23cm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뜬 거는 23c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23cm를 떠왔다 하시면 이제 실을 조금 여유 두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마감을 한번 해볼 건데요. 마감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바늘 넣는 공간이 어딘지 알고 계신다면 짧은뜨기 다리 가로선 바로 옆에 있는 여기에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오고 그대로 바로 옆에 코 우리 바늘 넣는 공간 찾아서 다시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그리고 두 실을 걸어서 세 가닥 동시 통과 모아뜨기 해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그대로 옆에 있는 코 한 코를 걸고 한 번 더 그 옆에 있는 코 한 번 더 코를 걸어서 그대로 실을 걸어서 통과. 너무 짧게 잘라왔네요. 그리고 꾹 당겨주시면 됩니다. 실이 조금 짧아졌는데요. 남아있는 실은 돗바늘에 넣어서 이제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여기 안에는 지금 텅 비어 있어요. 안쪽으로 넣어서 중간쯤에 이렇게 바늘을 놔오면 돼요. 이제 꼬리실 안쪽으로 쑥 들어가겠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꼬리실은 잘라서 우리가 불 이렇게 또 지져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살짝 당겨서 아예 안쪽으로 들어가게 티 안 나게 이렇게 활용을 해주셔도 돼요. 저는 안쪽으로 꼬리실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럼 위쪽도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부분도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 실도 안쪽에 넣어줄게요. 그대로 가운데 쪽으로 돗바늘을 넣어서 중간쯤으로 바늘이 나오도록 이렇게 바늘을 위에서 가장 가운데에서 넣어서 중간쯤에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바늘에 실을 넣어서 안쪽으로 끌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실은 이제 당겨서 안쪽에 숨겨지게만 해주시면 돼요. 바늘을 좀 활용해 볼게요. 바늘을 이용해서 조금만 더 숨겨줄게요. 자, 이렇게 이제 꼬리실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나오지 못하도록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5개의 편물을 완성하는데 저는 전체 3볼 중에 이렇게 컬러 A랑 B 컬러 이렇게 각각 요 정도씩 남아 있습니다. 먼저 A 컬러 한 볼하고 B 컬러 한 볼을 가지고 이렇게 앞면하고 뒷면 동일한 편물 2장을 완성했고요. 또 A 컬러 그레이 색상 한 볼을 활용해서 손잡이랑 요 바닥이랑 옆면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한 볼 가지고 3개 완성하는데 실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 뜨던 실 연결해서 우리 완성해서 이 정도 남아있어요. 이제 남아있는 이 그레이 컬러를 활용해서 옆면 부분을 짧은뜨기로 쭉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보라 색깔 컬러는 조금 양이 좀 남아있죠. 요거는 카드 지갑 하나 완성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손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방 앞면의 크기는 제 손땀에는 정확하게 가로 길이 19cm, 그리고 전체 높이 길이는 15cm 정도 됩니다. 여기 옆면이랑 가방 바닥에 긴 직사각형 보이죠? 이 직사각형 편물도 제 손땀에는 쭉 길이를 재주면 전체 49cm 정도 가로 길이가 나오고요. 너비 부분은 우리 9단 떠서 6.5cm 정도 길이가 됩니다. 이거는 손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는 설명드린 대로 23cm로 완성을 해왔습니다. 이제 앞면하고 옆면을 연결해 줄 건데요. 우리가 짧은뜨기로 쭉 둘러서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코마다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앞면하고 뒷면을 따로 연결해 주는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코스가 다르게 되면 가방 모양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를 잘 맞춰서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옆면 부분에서 예쁘게 사슬이 있는 부분에 옆면이랑 바닥 부분을 표시를 해볼게요. 먼저 옆면 부분에 해당하는 21개 사슬을 세줄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1가지가 우리가 옆면 부분에 연결할 부분이어서 바로 옆에 22번째 코에 마커 걸어 놓을게요. 여기서부터는 바닥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또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21코를 세줄게요. 1, 2, 3, 4, 5, 6, 7, 8, 9, 10, 10, 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그럼 22번째 코에 마커를 걸어두시면 됩니다. 마커가 있는 공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7개 코가 맞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줄게요.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20, 1, 2, 3, 4, 5, 6, 7. 아래쪽에도 동일한 코스 맞춰서 마커를 걸어 둘게요. 정확하게 옆면이 들어가는 부분 21코, 가방 바닥에 들어가는 부분 27코, 반대쪽 옆면이 들어가는 부분 21코 코스를 정확하게 세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방 앞면과 옆면을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겉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깥쪽에 오도록, 겉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깥쪽에 오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짝 도톰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을 저는 뒷면으로 놓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옆면 부분도 코스 한번 확인해주면 제가 21개의 코를 여기 아래쪽에다 짧은뜨기를 연결해 줄 건데요. 우리가 빼뜨기 했던 라인 보이시죠? 빼뜨기 했던 라인 바로 아래쪽에 이 구멍이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코 연결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내려와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마지막 21. 이렇게 짧은뜨기 한 단에 하나씩 연결한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21개의 코를 옆면이랑 연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보면 바닥 부분에는 예쁘게 사슬이 쭉 일자로 보입니다. 27개 코를 가방 바닥 부분이랑 맞춰서 한 코씩 한 코씩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옆면 부분 연결하는 부분은 짧은뜨기 한 단에 한 코씩을 연결한다 생각해 주고요. 가장 마지막 코, 가장 첫 번째 코,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옆면하고 앞면을 연결할 때는 안쪽과 안쪽을 마주 보도록 잡아주시고요. 겉면과 겉면이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연결할 거고, 우리가 앞면 부분이 내가 보이는 방향으로 뜨개를 해주셔야 합니다. 설명드린 대로 21개 연결해 볼 건데요. 빼뜨기 했던 라인 밑에 요 짧은뜨기 첫 번째 공간이 있어요. 빼뜨기 했던 아래 코 쪽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뒷면은 보면은 사슬이 예쁘게 쭉 보이거든요. 여기 사슬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가장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생긴 거지 요거는 사슬이 아니에요. 단 시작하는 사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어서 A 컬러 실을 활용해서 연결해 볼게요. 약간의 나중에 숨겨줄 걸 생각해서 여유실을 두고 첫 번째 코부터 실을 끌고 나올게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다시 한번 같은 공간,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하나 해줄게요. 저는 꼬리실은 잡고 뜨지 않고 뒤에다가 빼놓을게요. 나중에 돗바늘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놔둔 상태로 떠주겠습니다. 자, 짧은뜨기 하나 연결했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짧은뜨기랑 짧은뜨기 단 사이가 있어요. 두 번째 코랑 두 번째 코 맞춰서 한 코 한 코 21개의 코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또 세 번째 코도 세 번째 코랑 뒤쪽에 사슬에 세 번째 사슬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로 둘러오시면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21. 자, 정확하게 21개의 코를 연결을 해왔어요. 뒤쪽에 있는 편물은 마커 바로 전코까지, 그리고 앞면의 편물은 아래쪽 바로 위에 있는 짧은뜨기 첫 번째 단까지 이렇게 떠오면 됩니다. 사슬뜨기 개수를 세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정확하게 21코 연결해왔습니다. 이 코는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돼요. 이제 바닥부터는 마커 있는 공간부터 27개 코를 아래쪽에 있는 사슬이랑 같이 한 코 한 코 연결해 줄 거예요. 자, 가방 바닥은 가장 첫 번째 있는 사슬부터,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마커를 걸어뒀죠. 여기 마커 걸어놨던 공간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접어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를 우리가 한 코 한 코 27개 연결을 해 올게요. 하나, 여기는 예쁘게 사슬이 보이거든요. 앞면의 바닥도 사슬 모양이고요. 옆면의 모양도 사슬이니까 사슬 하나하나 맞춰서 27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덧포실이 조금 힘이 있다 보니까 손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옆면 연결할 때 조금 손목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간다 하시면 이렇게 나이프 그립으로 떠주시면 조금은 수월하게 뜨실 수 있어요. 제가 마커를 표시해놨던 공간까지가 가방 바닥입니다. 자, 앞면 부분에서는 가장 마지막 사슬에, 그리고 옆면 부분에서는 또 마커 걸어놨던 공간, 이 공간에 맞춰서 바닥에 27개 코를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옆면이 그리고 바닥이 연결이 되고 있죠. 반대쪽 옆면도 동일하게 21 연결해 줄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바로 옆에 긴 가로선이 있는데 가로선 중간쯤 짧은뜨기 한 단 쪽에 바늘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코 예쁘게 보이는 사슬 모양의 한 코 한 코 넣어서 또 21개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쭉 연결해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빼뜨기 했던 부분의 아랫단 그리고 마지막 사슬까지 맞춰서 짧은뜨기 21코를 또 옆면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닥, 옆면을 깔끔하게 짧은뜨기 한 단 둘러왔고요. 예쁘게 연결됐어요.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할 건데 아무래도 삐뚤어지면 안 되니까 코수 잘 확인해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약간 여유실을 두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살짝 더 풀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여기는 그대로 사슬뜨기를 하면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요 꼬리 사슬은 작아지게 안쪽으로 당겨 줄게요. 이제 뒷면 편물도 반대쪽에 동일하게 연결해 올게요. 그대로 겉면 부분 안쪽과 겉을 딱 확인을 해서 이렇게 잡고 또 한 코 한 코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반대쪽이랑 똑같이 연결해 주세요. 반대쪽도 한 코 한 코 쭉 동일하게 연결하고 있어요. 가장 마지막 코는 여기 빼뜨기 했던 라인 바로 밑에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사슬 여기까지 연결해서 옆면 부분을 다 연결을 해왔습니다. 자, 사슬뜨기 하면서 실은 잘라줄게요. 포이토드백은 옆면 연결할 때는 조금 손이 아프거든요. 여기 옆면을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힘이 좀 들어가요. 저는 옆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앞면 부분에 사슬이 예쁘게 보이도록 한번 손으로 만져서 모양 잡아줄 거고요. 자, 양쪽 모두 코수 동일하게 연결해 주셔야지 이렇게 예쁘게 딱 각이 지면서 완성이 됩니다. 깔끔한 사각형으로 완성되고요. 굉장히 힘이 있어서 모양도 잘 잡아줍니다. 이 4개 부분에 이제 꼬리실이 남아 있는데요. 이 꼬리실들은 돗바늘을 활용해서 안쪽에 숨겨주고 우리가 불로 지져서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꼬리실을 연결하는 부분은 방법이 없고요. 안쪽에 조금 단단하게 고정만 시켜주시면 돼요. 가장 위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 부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늘 걸어서 안쪽으로 저는 쭉쭉쭉 숨겨줄 겁니다. 안쪽으로 조금 숨겨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한 1cm 정도 길이 남겨주고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불로 잘 고정해 주시면 돼요. 안에가 조금 눌러붙어도 이렇게 꾹 눌러서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약간 눌러붙어서 풀리지 않도록 고정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군데 모두 실정리 다 해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4군데 다
실 정리를 다 해왔습니다. 끝에 부분이 너무 모나지 않게 예쁘게 정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색상 배색 해주니까 더 예쁘죠? 이렇게 각이 딱 맞춰서 지고 무게감도 조금 있긴 하지만 정말 예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토드백이에요. 포이 토드백 한 가지 컬러로 완성한 것도 너무 예뻐서 블랙이랑 탐브라운 떠서 다시 잘 들고 다니고 있는데요. 제 취향에는 이렇게 은은하게 그레이랑 연보라 컬러로 배색을 넣어줬는데요. 그냥 색깔 두 단마다 변경만 해줬는데 이렇게 예쁜 지그재그 무늬처럼 완성이 되죠. 앞면하고 뒷면 동일하게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서 더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배경 컬러로 나머지 부분을 다 잡아주니까 훨씬 더 예뻐요. 제 취향에는 약간 은은한 컬러 완성해 봤는데요. 그린하고 아이보리 컬러가 진짜 제일 예쁘더라고요. 약간 쨍한 컬러랑 아이보리 컬러 조합해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 예쁘고 포인트가 되는 포이 토드백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컬러풀한 포이 토드백 지금 다 완성을 했어요. 이제 손잡이 연결해 줄 건데요. 손잡이 부분에는 오링 넣어서 가방에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잡이 떴던 부분은 중간에 꾹 찔러서 중간 부분을 오링으로 통과시켜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군데 모두 다 연결을 해주고 가방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오픈형 오링을 열어서 가방에 연결해 줄게요. 가방은 이렇게 무늬가 세로선이 보이죠? 한 개, 두 개, 두 개 반 정도 오는 정도에 저는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네 군데 모두 동일하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오링 열어서 이렇게 세로선으로 무늬가 살짝 나눠지니까 한 칸, 두 칸 하고 반 정도 이 위쪽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아래쪽에 연결해서 이렇게 고정감 있게 활용할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까지 연결해주면 너무 예쁜 토드백이 완성됩니다. 컬러감 진짜 너무 예쁜데 조명이라 조금 보라색이 밝게 나오거든요. 정확한 컬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 사진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원하는 컬러 두 가지로 이렇게 배색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덧보실 세보를 활용해서 가방 하나 완성해 보았습니다. 워낙에 색상이 예뻐서 이렇게 토드백 활용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가을, 겨울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귀여운 폼폼이 이렇게 컬러감이랑 조금 맞는 털폼포미로 귀엽게 장식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제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또 남겨주시는 댓글은 오늘의 저를 또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예쁘게 포이토드백, 컬러풀한 포이토드백 완성해 보세요.